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친한 동생이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미용실에서는 사실 정치 얘기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어떤 단골 손님이 퍼스트레이디라는 영화를 보고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방문해서 첫 마디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와, 김건희 개 쌍년이네 라고 했다고 해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몰랐어? 라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지금이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19일 목요일 그리고 12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제가 남자복은 없는데 반려동물복은 있다고. 행운이도 그렇고 리치도 그렇고 예쁘고 착하고 한데 우리 리치가 지금 11주 차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땅콩만한 애가 점점점 자라더니 처음에는 딱 2등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4등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팔을 베고 팔을 쭉 뻗고 자요. 되게 쬐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오가 되면 애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시 쬐깐해지고 다음날 다시 커지고 묘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좀 자라는 중이어서 이제 슬슬 말썽을 부립니다. 다른 말썽은 모르겠는데 책상이 그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새날 출연하시는 그 정변님이 라이브 방송 하실 때 그 고양이들이 막 이렇게 그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키보드를 막 누른다든가 그런 장난을 해서 참 정변님 고양이 개구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고양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요 제가 중요한 날들이니까 방송을 매일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특별한 문제 없으면 방송을 녹음을 못할 정도로 아주 매친년 노릇을 합니다. 아주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아지만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는 점프를 잘 못하잖아요. 이 점프 능력이 날이 갈수록 일치월장합니다. 한 번에 책상으로 뛰어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아주고 주식시장에 집중하고 잠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뭐랄까요 저와 좀 되게 깊이 친해지질 않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패턴을 잘 몰라서 제가 웬간하면 방송을 녹음하겠지만 방송이 올라오지 않는 날은 3시예요.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제가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웬간하게 아파도 하긴 하는데 일단 아프거나 아니면 제가 새날을 나가야 되는 날이거나 아니면 리치가 엄청 말갈량인 날이거나 그런 날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제도 좀 얌전해지겠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어제 드리지 못했던 12월 19일 목요일, 12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뉴욕 증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 게시판에 미장이 더 하락해도 코스피 하단은 2,400으로 예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미쓰리의 어떤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뉴욕 증시 먼저 짚어볼게요. 12월 19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4% 상승, S&P 500이 0.09% 하락, 나스닥이 0.10% 하락했습니다. 12월 18일 기준으로 3대 지수가 꽤 큰 폭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12월 18일 기준으로 10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974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찍었던 그 최장기 약세를 기록한 굉장히 불안한 날이 바로 12월 1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자, 다우지수가 10일 동안 연속 하락했으니 뭐 반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목요일은 야, 대한민국의 돈다방 미쓰리가 그랬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대. 한번 반등해보지 뭐. 그래서 반등했고요.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고요. 자, 경제 지표 3분기 미국 총생산 확정치 전기 대비 연율 3.1% 나오면서 기존 잠정치 2.8보다 잘 나왔다. 시장 예상치 3.0이었는데 3.0보다 잘 나왔다.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경제는요, 정확히 어떻게 진단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미국 경제가 좋다면 금리를 왜 인하를 해? 그리고 단순히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경제 지표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뭐 소비, 심리, 신뢰,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만 제조업 이런 것들은 잘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기대감과 대선이라는 큰 빅 이슈 두 개를 안고 2024년을 끌고 오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그런 생각이 지갑을 열게끔 만들었죠. 사람 심리가 참 재밌는 게요. 주식시장이 좋으면 경제가 좋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리지만 예전에는 뭐 주식이 경기를 선행한다 어쩐다 얘기 있지만 그거 지금 맞는 말 아닙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2,000명 감소해서 22만 명을 기록했다. 자, 그리고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영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크게 하락함으로써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VIX 지수가 74%씩이나 급등했는데 이날은 뭐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기준금리 동결 확률 91.4%. 내년 1월 달에 금리 동결할 것이다. 제가 조만간 뭐 여러분들도 각자 알아서 뭐 검색하시겠지만 2025년 FOMC 일정 제가 체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불안불안하냐. 연준이 2025년도에 원래 지난 9월 달에는 4번 금리 인하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2번 한대. 어쩌죠? 이겁니다. 자,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언급된 만큼 연준이 장기간 금리 동결로 금리 인상 선회 가능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제가 호랑이에 잡혀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막 혼란스러울 때,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리고 무언가를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또 다른 이슈가 막 튀어나와서 완전 멘붕될 때 더 침착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뭐 정치나 시사는 아직까지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아마 영원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분야에 최소 한 20년, 30년 정도 있어야지만 큰 흐름을 좀 보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저 같은 경우엔 지금 뭐 정치 시사 관심 있는 거 집중적으로 관심 있어 한 게 뭐 지금 한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또 그렇게 깊이를 두지 않을 거라서 뭐 여하튼 정치 시사는 모르겠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월 달에 50bp를 연준이 인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앞 상황을 좀 볼게요.
2024년 7월 달까지 글로벌 증시는 매우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도 2896포인트, 뉴욕 증시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작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 올해 초부터 시작된 엔비디아, AI 성장 기대감으로 쭉 끌고 왔는데, 사실 저는 한 5월 정도까지만 그 기대감으로 상승시키지 않을까 했는데 그 힘이 더 커져서 7월 달까지 끌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하방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제가 5월 달부터 8월 달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하면서 제가 8월 달 되면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8월 달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꺼낸 단어가 경기 침체였습니다. 8월 초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와서 8월 5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코스피는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고 전 글로벌 증시가 무슨 뭐 큰일이라도 나는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제가 그때 자주 했던 멘트가 뭐냐면 가격 조정이 왔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왔는데 8월 18일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기간 조정을 겪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대감을 이제 끝내고 가격 조정한 다음에 기간 조정을 하면서 대선으로 몰고 갔고 대한민국 증시는 그런 게 없다 보니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는 따로 국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썸네일을 달아놓은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다시 주식 내용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7월 달까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만 8월 달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와서 8월 초에 주식시장 가격 조정이 되게 세게 옴으로써 굉장히 위축됐어요. 그리고 9월 초에 또 한 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9월 달 경기 침체는 9월 달 연준이 50bp를 금리 인하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제가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월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9월 달에 연준이 50bp 인하하면 세상에 미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50bp씩이나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25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정확히 50bp 맞췄습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경기 침체, 8월 초에도 경기 침체, 9월 초에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했어요. 그러면 연준은 그때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쫄보니까 아이고 무서워 경기 침체 하면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그리고 점도표를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당연히 맞이했으니 이거 경기 침체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해야겠는데 하면서 2025년 4번의 금리 인하를 제시했던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알죠? 제가 경제 지표를 여러분들께 체크하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몇 월 달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12월 이날 경제 지표가 과연 몇 월 달인지, 그때는 어땠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은 대선 랠리를 돌입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에 대해서는 연착륙 골디락스 타령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노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경기 침체로 쫄았던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4번 예상했는데 지금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소매 판매가 들썩들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준은 4번의 금리 인하 하겠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제가 2015년에
연준이 오랜만에 25bp 금리 인상하면서 우리 미국은 이제 경기를 회복할 거기 때문에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비웃으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딱 한 번 할 거려? 한 번 겨우 할 거려 했습니다. 진짜 겨우 한 번 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때 관점은 그게 전부처럼 보이는 거지만 주식하는 사람은 경제를 보는 사람은 멀리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러죠 지금. 2025년에 연준이 2번 금리 인하 할까? 제가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쓰리 정확히 무슨 얘기야 나중에 제가 내년도 증시 전망하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베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올해 증시를 대표했던 엔비디아가 떨어진 것을 봤다면 약간의 현금을 더 보유하고 있어라.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으로 AI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거는 기대감으로만 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끝났다. 그 이후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어떤 대장주 노릇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브로드컴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그렇게 대장주가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땐 AI에 대한 그 뭔가 업종 혹은 테마가 이제 이번 랠리를 이끌었다면 그 수명이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얘기도 역시 나중에 제가 증시 전망하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0일 다우지수 1.18% 반등, S&P 1.09% 상승, 나스닥 1.03%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을 윗돌면서 뉴욕 증시가 이 12월 18일 수요일 급락을 이겨내고 12월 19일 불안한 반등을 이겨내고 그것도 겨우 다우지수 불안한 반등을 이겨내고 1%대 상승을 했다. 자, 어떤 경제 지표가 나왔느냐?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냐?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은 2.5% 되게 세게 생각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덜 높았다. 지난 7월 달에 2.5를 기록했는데 그때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이번에 12월 20일 날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2.5를 기록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쫄았는데 지난 7월 달에 찍었던 2.5보다는 미치지 못하더라. 그리고 전월 대비 0.1% 상승밖에 못했더라.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안정적이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고 일단 잠깐 안심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우리는 2% 물가 상승률에 도달하는 경로에 여전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뉴욕 증시 사실 별거 없습니다. 예, 지금 뭐 금리나 어쩌고 뭐 개소리 나불거리는데 오늘 가장 큰 주제는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9월 달에는 연준이 내년도 점도표에서 4번 금리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2번 하겠다고 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증시가 빠진다? 그러니까 족가는 소리입니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지표가 언제적 지표인지, 그때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되돌아보시고 짚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뭐 특별한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그때는 어땠지? 올해는 어떻지? 제가 이제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그 총정리 한번 해드릴 텐데 여러분 올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뭡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월 2일 애플의 매도 보고서. 아, 애플 안 되겠구나. 그럼 애플 말고 딴 거 뭐 있어? 아, AI, 엔비디아? 오케이. 금리 인하와 함께 엔비디아, AI 성장 기대감으로 상반기를 이끌어왔고 두 번째, 올해 미국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분리될 거고 최근 들어 얘기한 게 뭐냐면 이미 외국에서는 이건 최근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22년부터 제가 말한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외국인들은 매도했고 3,000포인트는 반납했습니다. 지금 계엄령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갈 때 이미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리스크는 계속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올해 연말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400에서 뭐 2,500, 2,600 어딘가 2,600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장중에 2,400 깰 수 있다. 자, 어떤 분께서 미장이도 하락해도 코스피 하단은 2,400 예상하시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고 있어서 여전히 불안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 저는 솔직히 관망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중에 2,400이 깨지는 금요일도 보세요. 내내 2,400 밑에 있다가 겨우겨우 2,404포인트로 마감하잖아요. 아마 계속 이렇게 장중에 2,400을 깨든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2,400을 뭐 만들든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2,400을 회복하려고 할 거예요. 왜? 이미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지난번 12월 14일인가요? 그 대통령 탄핵되면서 제가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뉴욕 증시를 봐야 된다. 뉴욕 증시가 계속 가주면 우리나라도 이제 바닥지고 갈 텐데 미국 증시가 좀 고점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러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뉴욕 증시가 더 하락해도 코스피 하단은 2,400으로 예상하시나요? 어떤 악재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선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잖아요? 2,300 초까지 가죠. 한 2,320까지 밀리면 이제 그때부터 기관들이 로스컷을 엄청나게 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뭐 2,000이 깨지는 아닌 지랄 연병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지금 관점은 미국인데 저는 올해까지만 본다면 제가 그랬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불안불안한 게 금리 인하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웬만하면 11월 달에 이미 내년도 증시 전망을 내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예기치 못했던 변수들, 뭐 윤석열의 계엄령이라든가 트럼프의 어떤 취임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조금 신중한 모드인데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하지 않으면 장중에 2,400을 깨더라도 이 정도 선은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뭐 계엄한다고 하니까 당장 증권사들 2,200 간다고 얘기하고 그 전에는 당장 뭐 2,600, 2,800 간다고 지랄 발광들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신중한 지금 시황을 전해드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대한민국 2024년 증시 딱 5일 남았습니다. 그냥 대략 이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2024년 기준으로 여기서 막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이제 1월 달이 관건인데 저는 사실 1월 달 뉴욕 증시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2025년 증시니까 2025년 증시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언제 그거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12월 30일 월요일 날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폐장일입니다. 그리고 31일 날 휴장이고요. 물론 뉴욕 증시는 아마 열릴 거예요. 그러면 좀 여유 있을 때, 한가할 때 제가 좀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거고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급할수록 돌아가고 간절할수록 천천히 하고 제가 지금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 시황을 믿으시면 이제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막 찰떡같이 알아듣고 막 푹 빠지실 수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되 미쓰리 시황 정확하죠. 흥분 모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종목들이 올라가도 굉장히 매매하기 어려운 장세라고요.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음 주 크리스마스 연휴를 낀
12월 23일부터 27일 증시 전망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